나라가 건국되면 흥함이 있고 쇠함도 따르는 법. 천하의 중앙조정 당나라도 안사에 난 이후 쇠하기 시작했으니 당 현종의 황위를 물려받은 당숙종 이영과 황소의 난 및 당나라 멸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숙종 이형. 당숙종 이형이 황제에 오른 영무와 능호인 건능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당숙종이 황제에 오른 영무란 앞에서 이미 밝혀드렸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또한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신증동국여지승남을 활용해서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에 나오는 지명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현 차이나에 이입된 지명을 위키나 다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바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컴퓨터 검색 없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남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니 전회에서 영무를 찾는 방법은 전자이며 이번 회에서는 후자로 찾아보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영무, 영무란 영주와 무주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영주의 지명을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 영천과 영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으로 영주에 있는 하천이 영천이며 바위가 영암으로 영암과 영광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고 고령, 흥양, 고양은 고양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정확히 서로 일치하면 좋지만 맨 앞에 한자에 지명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 바랍니다. 한자 지명을 지었던 주체가 왕명에 의해 지리지를 만든 주체인 행정관청으로 이들은 각 지역의 지명들을 중복됨이 없이 고유 지명들을 분리해서 지리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을 이용 시 팔도에 일치되는 지명들은 모두 같은 위치의 지명들이 팔도로 분리되어 이입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만약 고향의 지명을 찾을 경우 경상도 고령에 자료가 없으면 고향의 군명인 전라도 흥양과 경기도 고양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영암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월출산을 외화계산, 금강산, 조계산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화계산에 있어야 할 화계장터는 섬진강에 가 있고 금강산은 강원도에, 조계산에 있어야 할 조계산은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지리적 위치가 잘못된 것일까요? 종남산 화계수의 일절을 인용합니다. 종남산에 있는 나무 중에 백척이나 높이 곱게 뻗어 있으나 격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 나무 꼭대기는 가지가 빽빽하게 얽혀 있어 마치 수레덮개 같은 모습이고 나무짚은 푸른색, 붉은색이 반반으로 쳐다보면 알록달록 빛이 섞인 것이 마치 비단에 술을 놓은 듯하다. 장안 사람들은 이를 단청나무라고도 하며 화계나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계란 바로 서울의 남산인 천안에 조정이 있었던 맞산 종남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남산은 한양 장안의 북쪽에 초계의 남쪽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영암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왜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남에 현 차이나 역사에 나오는 척도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검각산은 전회 상황서순 남경가에 등장한 검산형의 검병문이 있었던 곳으로 이것이 천안의 환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검각산이 촉으로 가는 관문으로 전라도 영암이 신시계천의 무대 촉이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영암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영암의 제용에 나오는 황원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지안, 용흥, 성성, 대룡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고고죽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무의 영주와 관련된 경상도 고령의 군명 고향의 의미를 분석해 봅시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온경의 한기에 말하는 부더불과 딱 합치한다. 열고야산의 신인 부더불, 신성이 다름 아닌 선인 혹은 제거화상 즉 처센인데 처센의 왕이 신인이고 부더불 즉 부더부처라는 것입니다. 열고야산을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박산은 고박산이 되어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주인공 환웅천왕님은 비로자나 즉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비롯된 처음에 이며 열에는 이와 같이 여여하게 오신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허엄경 변상도의 비로사나 열애도의 주인공 부처님인 비로사나 열애불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을 부도, 박달, 배달, 백두 혹은 박달부처 혹은 샤커부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영무의 지명 중 무주의 지명을 또한 살펴봅시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과 조선은 동일한 지역으로 무주에 있는 능호가 무릉으로 이곳 무천인 무주가 연주 조양인 영주로 김수로왕의 무대 구주와 무릉돈이었던 것입니다. 당수종 이영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영무에서 황제에 올랐던 것이며 그곳은 상왕인 당 현종이 피난간 초계 근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은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권릉, 당숙종 이영의 능호가 있었던 권릉의 위치를 밝혀봅시다. 수원 도읍의 능원을 인용합니다. 권릉이 수원인 촉에 있었다고 합니다. 권릉이 화산의 남쪽에 있었다고 했으니 화산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화 땅이 화주이고 이곳에 있는 산이 화산이며 성이 화성이 됩니다. 화산의 정체를 밝혀줄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화산, 길주, 복주, 능라, 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성, 하산으로 하나라가 공국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이 군명으로 있는 황해도 강음현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성산이란 평안도 성천의 군명이 성주로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은 초계인 성도의 지명으로 성씨가 기출된 창녕이기도 합니다. 고전 번역은 다산지문집 윤난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철옹성 지역을 건업, 교령, 신풍이라고 하며 일만주 소나무를 심었던 무대 남산이라고 합니다. 당수정 이용의 농어가 있었던 권능이 바로 화성부의 철옹성인 건업으로 이곳이 당 현종과 숙종이 피난 갔던 초기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곳으로 발해가 당나라 황제의 능친까지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숨겨졌던 발해와 당 왕실과의 관계를 알겠는지요? 황소의 난으로 당 희종이 망명한 사청성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파촉에 있었던 발해였습니다. 이들 발해가 송나라 편에서 전촉으로 등장합니다. 상기의 지명 중 구보의 반란이 일어났던 절광성과 방운의 반란이 일어났던 삭주, 그리고 황소가 최후를 맞은 태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절광성의 성도가 항주이고 이곳이 오나라 월나라의 수도였으며 다른 이름이 임안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임안에 있는 강이 인강이며 하천이 임하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고읍을 인용합니다. 곡양에 있는 성이 곡성으로 이곳 임하가 안동의 고읍이라고 합니다. 안동은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고읍에서 임하를 곡성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명이 곡성으로 서원과 서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부평에 있는 성입니다. 상기는 부평, 길주, 창녕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파주의 군명 원평은 원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촉이었던 것으로 임하가 흐른 곳이 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주인 임안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정확히 살펴봅시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가 바로 임안과 동일한 지명으로 임안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김해였습니다. 삭주,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대동은 평양이고 신주는 신도인 북경화성이며 내몽골이란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합니다. 무천무주는 신시개천의 무대 왕부가 있었던 무릉도원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삭주가 마음 마산이었던 것으로 삭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이 삭주로 이것이 조선의 황제 광해군이 황제에 오르기 이전의 봉지로 춘천의 군명 안양은 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당나라 말기 신시개천의 부도 천안 안주에서 반란의 불씨가 타올랐던 것입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마읍과 마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충청도 해미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마도에 있었던 객관의 이름이 안흥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천의 군명을 용만, 안흥, 용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천의 군명이 안흥으로 용천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땅이었습니다. 마읍이 군명인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덕원은 덕의 근원인 신시개천의 무대로 이곳에서 남쪽에 한산팔경의 하나인 원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산팔경의 하나인 원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죄주목을 인용합니다. 원산의 다른 이름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산에 제주의 한라산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한산이란 한시가 기출된 곳으로 이곳이 바로 사만의 중심인 천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한산마산이 바로 몽골의 말 사육장이 있었던 제주였습니다. 위키백과에 황소는
장안으로 들어가서 국호를 대제, 요노를 금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소의 국호가 왜 대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황소의 기반 지역이 삭주로 이것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제주였던 것이었습니다. 태산, 황소가 자결한 태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금성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하의 중심 천축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에서 당나라 말기 반란의 거대한 불꽃이 일어났던 황소가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당나라 멸망, 후량이란 량주를 기반으로 장안의 당나라 세력을 제압해서 건국한 나라가 양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으로 당고조위원이 이종사춘이었던 수나라 양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건국한 지 어언 300년 만에 망해서 5대 19개 혼란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음 편인 송원에서는 5대 19개 정체를 모두 밝혀드리며 5대 19개 혼란을 종식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한 실체가 누구였는지를 천지개벽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